야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 우리 상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고 있거나 가장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가루가 뭐야? 채연이. 나는 밀가루하고 가루약 그리고 또 액정가루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뭔가 아, 토너나 유리가루 같은 거는 약간 꼭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거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진 않는데 근데 얘네들은 뭔가 그나마 우리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인 것 같아서 그래. 대금이. 나는 밀가루랑 어, 그 액정 가루랑 이산화티타늄 가루랑 탄산수소 나트륨 가루인 것 같아. 실제 쓸모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가루제가 쓰니까 별로고. 내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활석가루, 그리고 밀가루와 설탕, 유리가루, 액정가루야. 그러면, 일반사에서 유리가루. 그러면 너희가 그 말한 가루 중에 한 개를 골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줘. 채원이. 나는 액정가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그런 전자기기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컴퓨터 같은 게 본체에서 뭘 아무리 해도 모니터로 출력을 안 하면 의미가 다 없는 거니까, 액정가루가 요즘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금이. 나는 이산화티타늄 가루. 이산화티타늄 가루에 써야지 태강 발전 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지구를 위하고 지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두 쓸 수 있는 가루인 것 같아서. 네, 나도 채원이처럼 액정가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유는 이런 핸드폰 액정 같은 것도 솔직히 핸드폰 내부에서 다 말해도 액정으로 이렇게 표시가 안 되면 다 그게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 기술력 자체가 그래서 쓸모 없다고 생각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해. 그리고 여기서 황사가루, 미세먼지, 시안활칼륨 가루, 그리고 상명가루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가루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특히 여기서 황사가루가 나왔는데 그 황사가루가 발생하는 원인을 책 찾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 채환이. 음, 이미 기억하고 있는 걸 말해도 되니? 네네네. 그 중국이나 저기 있는 사막에서 추울 때 얼어붙은 모래 같은 것들이 봄에 다시 녹으면서 그때쯤에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걸 타고 날라오는 게 황사야. 모래가 날라오는 게. 대금이. 중국이랑 그 몽골 쪽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래들이 봄에 녹으면서 많이 오는데 황사는 매일매일 오지 황사는. 나도 너희처럼 중국과 몽골에서 오는 게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바람 때문에 발생하는 게 황사라 생각해. 근데 솔직히 너희도 운동장에서 느꼈듯이 솔직히 모래만 오면 그렇게 문제는 없을 텐데 왜 사람들이 황사를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 채환이. 이게 바람이 이제 오면서 황사만 이제 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중국 같은 데를 거치면서 뭔가 공장에 있는 매연 같은 것도 같이 따라오고 또 그런 데서 또 이제 중금속이나 그런 것들도 몸에 나쁜 것들이 딸려오니까 다 나쁘다고 하는 것 같아. 대금이. 태양이처럼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중국의 공장지를 지나가가지고 몸이 안 좋은 것들이 아주 아주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몸에 해로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나도 너희들처럼 중국을 지나면서 황사가 중금속 등 여러 공장 매연 물질을 거치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황사를 예방 또는 좀 약간 몸에 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채환이? 일단 황사가 불어오는 거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왜냐면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그런 공장들이 이 그런 매연 같은 걸 그만 내뿜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우리가 황사가 와도 그거를 이제 덜 피해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황사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마스크 같은 걸 끼거나 계속 피부나 그런 음, 입 같은 데 청결하게 유지해가지고 황사가 이제 몸 안에 들어오지 않게 방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애금이. 나는 멀리서 오는 민생을 막지 못하도록, 평소에 막지 못한다면, 일단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생각해. 약간 공기청정 같은 걸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 나는 일단 마스크랑 공기청정기는 필수로 틀어야 된다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국가적으로 도로마다 물 같은 걸 조금씩 발사하는 걸 설치해서 약간 황사가 물과 만나면 떨어지게 하니까 그러면 인명피해 같은 그런 피해는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끝났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황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는데, 우선 그거 잠깐 살펴보고, 그거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57쪽에 보면, 그러니까, 모래사막,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야, 이거, 축소가 안 돼? 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인 거고,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이 여기 중국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타클라마칸 사막부터 이렇게 불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저 몽골 중에서 이 내몽골 자치구 쪽에 고비 사막인가 뭐 이런 사막이 있거든. 이런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이 타클라마칸 사막 부분부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여기 59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넷째 줄 공기는 따뜻할수록 공기는 따뜻할수록 가벼워져 뜨거운 모래바닥에서 달궈진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이것을 상승기류라고 해. 그때 작은 모래먼지들도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그 모래먼지들 중에서 한국 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날아온 거야. 그 바람이 편서풍인데 1년 내내 분단다. 자, 거기까지. 자, 첫 번째는 상승기류. 자, 그 모래바닥이 달궈져 뜨거워지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지. 네. 위로 올라가는 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뭐까지? 모래까지, 황사, 모래까지 갖고 올라간다는 거야, 첫 번째. 근데 마침 뭐가 분다고? 편서풍, 편서풍. 편서풍. 편서풍은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그래. 편서풍과 맞물려서 그러면 그 따라 올라간 모래들이 편서풍을 타고서 서쪽으로 편서풍이니까 동쪽으로 날아요. 서쪽에서부터 출발해갖고 동쪽으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편서풍이 이렇게 날아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이렇게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큰 물에는 상승기류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워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 근데 아까 여러분이 설명한 대로 어, 모래가 작게 부서져야 되는데 모래가 작게 부서지는 원인은 뭐라는 거야?
자꾸 얼었다 모를까 고민되면서 무서져요. 그렇지. 겨울철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게 땅이 녹으면서 모래가 부서진다는 거야. 즉, 모래가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지고, 잘게 부서지면 상승기류를 따라서 뭐하고? 올라가고, 그것들이 서풍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주로 어느 계절에 황사가 오는 거야? 봄. 봄철에 주로 황사가 오는 거야. 그 이유가 겨울철에 얼었다가 봄철에 날씨가 풀리면서 모래가 잘게 쪼개진다. 1번. 그 잘게 쪼개진 모래가 상승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 2번. 편서풍을 만나서 우리나라에 온다. 3번. 이런 과정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쪽. 그래서 이제 황사는 누런 모래, 누런 모래. 황사라는 말 자체가. 누런 모래의 그 자체는 그냥 뭐 이렇게 불편한 것 뿐이지 건강에 커다란 이슈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사막에 가면 모래바람 불거든? 뭐 모래바람 분다고 해서 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건강상에 큰 이슈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스카프나 이런 거 두르고, 그냥 모래바람 피하고 살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황사가 이제 건강 관련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60쪽에 중국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됐어. 중국이 못 살 때 한 말이야. 중국이 농업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이제 이쪽에 동해안, 동해안 벨트 쪽으로 중국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선 거야. 그이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여기서 이제 연기를 내뿜기 시작한 미세먼지를 내뿜기 시작한 거야. 또 중국이 이게 석탄을 많이 떼.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떼다 보니까 석탄에서 그 그 연기, 검은 연기가 뭐야, 중국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편서풍을 타고 같이 우리나라에 날라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그러니 누구 잘못이다? 잘못이다. 중국 중,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중국에게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타클라카 사막이라든가 이쪽이 사막화가 자꾸 지내니까 거기다 나무를 많이 심자. 그래서 아, 모래바람이 넘어오는 걸 좀 막아보자. 라는 그런 대안이 제시된 적이 있어요. 음, 아까 미세먼지가 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 대책을 세워라. 그럼 중국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거 요구하는 것들은 너네 환경 감시 똑바로 해라. 그 석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요구를 우리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요구가 정당한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 편서풍이 불지 않는 날 중국에서 황사 바람이 넘어오지 않는 날 우리나라의 공기가 어때야 돼? 가야 돼. 맑고 깨끗해야 되잖아. 네. 중국발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황사 미세먼지가 심하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뭘까? 한국인의 미세먼지를 만드니까 한국도.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이른바 배기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아니면 공장에서 우리나라도 석탄 화력 발전이라던가 각종 공장에서의 굴뚝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체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이 두 개 나뉘는데 자꾸 중국 탓하지 말라는 거야. 왜? 왜 자꾸 중국 우리 탓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 어, 우리도 미세먼지 같은 걸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 중국 탓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해버리는 거야? 눈 감아버리는 거야. 마치 그 황사 문제가 모두 다 뭐의 문제인 것처럼 중국. 중국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중국만의 문제는 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문제를 아니다. 봐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 어떻게 생각해, 상황? 저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도 합쳐지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중국의 미세먼지가
그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하니까 중국에게만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금이. 음, 중국 잘못이고 우리 잘못도 있죠. 음. 그래서 어떻게 그냥 된다? 지금 되게 네,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최한. 저도 이제 상아처럼 음, 이제 중국에서 오면서 우리나라 거가 더해진 것도 있으니까 책임이 둘 다 있으니 이제 중국한테만 책임을 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대금이나 뭐 최한이 얘기했던 듯이 두 군데 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의외로 둘 다 책임을 물으면 이렇게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거 좋아해. 그래서 포커스. 어떤 놈은 한 놈만 패, 한 놈만.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한 놈을 누구로 설정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이제 의견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내 문제 요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음, 국내 문제 요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반면 중국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결하기가 쉽지만 않아. 물론 중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야 되겠지만,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중국 문제보다는 우리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중국이 협조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걸. 그러니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중국에게 오히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황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 여기 지금 61쪽에는 뭐가 나와? 꽃가루. 아, 바로. 외에도 꽃가루에서 사실은 꽃가루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야? 꽃을 꽃가루를 옮기는 꽃이 피우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야. 그래서 꽃가루 날리는 건 사실은 꽃들이 짝짓기 하는 거야, 짝짓기. 꽃들이 짝짓기 하는 건데 자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꽃가루로 인해서 사람들 중에 이른바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이죠. 꽃가루 알러지가. 그런 사람들도 또 상당히 비염, 재채기, 콧물, 눈의 충혈,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서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측에서는 지금 바로 이렇게 미세먼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들이 액정가루 이야기를 네.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액정가루 이야기는 42쪽. 자, 여기 보면 해상도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선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 최한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해상도. 해상도는 말 그대로 화소가 몇 개 있는지 나타내는 말이야. 아까 본 불량 화소가 점 하나란다. 그런 점이 가로로 1920개, 세로로 1080개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 화소가 많을수록 화소의 단위가 클수록 좋은 점 또는 문제점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 화소 단위가 크면 이제 화소가 많으면은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점이 듬성듬성 찍혀 있으면은 이게 뭔가 화면이 되게 뭔가 블러 처리한 것처럼 뭔가 뿌여해지고 그런데 이게 많이 촘촘하게 많이 찍혀 있으면은 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되잖아요. 음, 그게 좋은데 단점은 이제 동시에 이제 해상도가 높을수록 저, 어, 결국에는 이것도 전기가 소비가 되는 거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냥 더 어, 단순히 해상도가 낮은 거보다. 그렇지. 최한이 좀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가 높을수록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더 미세한 것까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화소가 많을수록 제작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유지 비용들도 전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밑에서 두째 줄 거기 시간 읽겠습니다. 모니터에서는 그 점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해. 이, 2000,
2000, 2073만 207, 600, 네? 207만. 207만 600, 3600개의 픽셀이 전등이라고 생각해봐. 그 전등이 켜졌다 꺼지면서 모니터에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모니터를 보고 있을 텐데, 이 여러분의 모니터에 이른바 픽셀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것들이 어떤 빛을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모니터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이제 좀 더 이제 그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거기 과학적 줄 하나의 픽셀은 하나의 픽셀에는 는 빛의 빛의 삼원색에 삼원색에 해당하는 빨간 해당하는 빨강, 초록, 파랑의 전구가 들어있어. 영어로 하면 레드, 그린, 블루인데 머리끝 자리 따서 RGB라고 해. RGB라는 것들이 하나의 픽셀에 이 빨강, 초록, 파랑의 전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RGB 세 가지 색의 비율만 거기부터 최한께서 RGB 세 가지 색의 비율만 잘 조절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각각의 픽셀에 있는 세 가지 전구마다 0부터 255까지 256개의 세기로 색을 표현할 수 있지. 256가지의 색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빨강의 정도는 256가지 정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쳐지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여기 보니까 1600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쪽 어, 픽셀의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건 아니겠어?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 다음 줄 읽겠습니다. 시간이 간단해. 밑에서 다, 아니 위에서 다음 줄 간단해부터. 아, 40. 간단해 픽셀마다 따로 전등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백라이트라는 거대한 등 하나만 켜는 거야. 그리고 필요한 만큼 픽셀에 달린 창문을 여는 거지. 그래서 픽셀 하나하나의 전등을 켰다 켰다 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위에는 백라이트에서 전등을 켜놓고 기본적으로 픽셀마다 그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보여줄 건가 보여주지 않을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액션 가루에 대해 나오는 것들 자, 45쪽 거기 중간에 그래서 기술자들은 그래서 기술자들은 나를 이용하는 거야. 액정은 액체와 결정의 줄임말이야. 액체이면서 고체 또는 고체이면서 액체라고 할 수 있지. 액정이 뭐의 줄임말? 액, 액체와 결정. 액체와 결정의 줄임말. 결정이라는 거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액체는 형태가 없잖아. 형태가 없는 상태, 형태가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액정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마지막 문단. 액정도 마찬가지야부터. 액정도 마찬가지야. 평소에는 고체의 성질을 갖고 있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액체의 성질을 띠지. 얼음은 열을 가해도 물이 되지 않아. 하지만 액정은 전류를 만나면 바로 액체처럼 되고 전류를 끊으면 바로 고체처럼 돼. 그 액정의 어떤 특성, 성질이 나왔어. 어떤 성질이 있다는 거야? 전류를 흐르면 그러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정류를 끊으면 고체가 돼. 액체가 돼. 전류를 만나면 액체, 전류를 끄면 고체가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6쪽에 조금 더 이제 그 세부 설명 나왔어. 자, 날 보렴 김타원처럼 생겼지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날 보려면 긴 타원처럼 생겼지. 나 같은 액정 가루들이 고체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봐. 자기 자리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쭉 줄을 선 채 움직이지 않지. 그러면 그 사이로 빛이 똑바로 통과해. 반대로 액정 가루들이 액체처럼 움직이면 그 틈새 사이로 빛이 비틀거리면서 통과해. 이러한 액정의 움직임과 평광판, 빨강, 파랑, 초록의 창문을 이용해 모니터의 색상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각각의 픽셀에 끊임없이 전압을 다르게 내보내서 액정이 비틀어지는 각도를 조절한다는 거구나.
그러면 통과되는 빛의 양이 조절되고, 즉 창문의 여는 정도가 달라지겠고, 와, 정말 놀라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액정이 어떤 그런 상태와 고체 상태와 X 상태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빛이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모니터에 투입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서 48쪽. 액체와 고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거기 대금을 읽겠습니다. 고체이기도 한 48쪽의 두 번째 문단. 오스트리아의 한 신구학자가 오스트리아 한 식물학자가 식물에서 얻은 천연 알코올로 만든 물질을 끓이다가 액체기다가 고치기도 한 액체를 발견했어요. 수면했던 물질이 섭씨 145.5도의 이름을 불투명해졌다가 178.5도 이름을 다시 투명해졌어요. 긴 타원점 생긴 액정 가루가 고체처럼 한 반영을 줄을 서면 그 사이에 통해서 뜸하게 보여요. 하지만 액정 가루가 액체처럼 지각하게 반향으로 누워 있으면 액정 사이로 빛이 충분히 통과할 수 없어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액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요 액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갔어? 어떤 네, 원리? 네. 그래서 이제 액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자, 근데 여기는 요즘에는 그래서 이 RGB 방식으로 했나? RGB 방식을 요즘 사실 그렇게 안 써. RGB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더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이제 49쪽에 LCD 모니터라는 부분이 새롭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컴퓨터 모니터를 LCD 모니터라 하지요.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줄임말이에요. 리퀴드는 액체, 크리스탈은 덩어리, 즉 결정이에요. 다시 말해 고체이며 액체인 액정이란 뜻이에요. 앞에서 모니터의 픽셀 하나가 600만 가지 색깔을 표시한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한 개 픽셀당 빨간색 255개, 파란색 255개, 초록색 255개 스위치가 있어야지요. 만일 이러한 스위치를 켜고 끄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 테고, 색깔이 변할 때마다 속도도 상당히 늦어지겠지요. 하지만 액정을 이용하면 전압의 속도 조절만으로도 아주 빠르게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에너지가 적게 드니 열도 적게 나고 전기도 조금만 사용하겠지요. 예전에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1시간만 켜놔도 텔레비전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액정 기술을 이용해 만든 LCD 텔레비전은 한참을 켜놔도 조금밖에 열이 나질 않아요. 그치. LCD 텔레비전하고 그 전에 이른바 블라우건 텔레비전이라는 부분에서 그 차이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가루, 그래서 액체임을 동시에 고체 결정이 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니네들이 또 많이 얘기한 게 이 두 가지인가? 제일 많이 얘기한 건 이 두 가지지. 네, 많이, 좀 이따가 네, 딴 거는 그냥 언급만 됐고, 나머지 좀 이따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채한이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이 책에 나온 가루들 중 새로 알게 된 가루가 있었어? 대금이. 나는 이산화티타늄 가루랑 토너 가루랑 흙가루랑 폭죽가루랑 탄산수소 나트륨 가루랑 이산화티타늄 가루랑 고분자 가루랑 액정 가루랑 활성 가루랑 시아나칼륨 가루랑 파인 세라믹 가루랑 성면 가루랑 목화 연필심이랑 가루약 정도? 가루약 빼고 다 알지 상아. 사실상. 다 모르지 가루약 빼고. 나는, 나는 마이크로 캡슐 몰랐고, 액정가루랑 활성가루 이렇게 세 개 몰랐어. 많이 하네? 나는 유리가루, 화이석가루, 이산화티타늄 가루를 이 책에서 처음 알게 되었어. 너는 이 책에 나온 가루를 접해본 적이 있어?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본 적이 있어? 상아. 나는 특히 토너가루를 되게 많이 접해본 것 같고, 그리고 흑연이랑 뭐 그런 거는 내가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뭐 흑가루도 옛날에 많이 써봤고, 그리고 가루약은 어렸을 때 많이 써봤고, 미세먼지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써봤어. 대금이. 나는 밀가루, 뭐, 쓸모, 막 반망을, 면 같은 면에 쓰 많이 쓰이고. 그리고 또 봉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가루약 정도. 먹과 연필심이 실제로 쓰인 적이 많으니까 예시기에 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밀가루, 가, 가루약, 액정, 설탕 등을 접해봤어. 책에서 보면 이산화칼륨 가루가 청산가리의 독을 가지고 있지만 또 화합물을 만들 때나 충격을 흡수하는 데도 쓰인다고 나와 있는데 너는 이런 이유로 시아나칼륨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된다고 생각해? 대금이. 나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고 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왠지 미래에는 대체할 수 있는 거 나올 것 같으니까 위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굳이 위험한 물질 쓸 이유는. 상아. 나는 근데 그 시아나칼륨 가루를 아예 안 사용한다 한다면 이 책에 나온 가루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가루들이고 한데 그런 가루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곳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 나도 꼭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하면 괜찮다고 생각해. 내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을 해도 사고나 그런 것이 발생할 때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대체제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시아나칼륨 가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05쪽에 시아나칼륨 가루를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접하고 있다, 안 접하고 있다? 근접하고 안 있다. 접하고 있다, 시아는. 상하고 대부분 안 접하고 있죠. 안 접하고 있고, 상하는. 주위에 담배 피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시아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어? 아니, 저희 가족은 안 피는데 저기 저기 우리 동네에 피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그리고 굳이 그거 아니어도 뭐 군대에서도 이런 가루 많이 쓰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아나칼륨에 노출될 가능성이 뭐 없잖아 있지. 근데 뭐그 정도가 이제 어쨌든 뭐 심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담배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시아나칼륨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르니. 있는 걸 볼 수 있다.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담배가 상당히 이제 건강에 문제된다라고 그런 캠페인을 또 많이 하고 있는 또 모습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7쪽을 보니까 독가스가 종류가 이제 두 가지라는 거야. 독가스도 있고 또 하나는 가루 가루. 독가스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독가스가 이제 치클론 B라는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기와 만나면 기체로 변해서 기체가 되면 공기로 퍼지게 되고 사람들은 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숨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치클론 B라는 물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 청산가리가 바로 뭐하고 같다는 거야? 시아나칼륨. 시아나칼륨. 시아나칼륨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 우리말로는 보통은 시아나칼륨이라는 말 대신에 청산가리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아니야. 청산가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청산가리 뭐 끊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독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청산가리 얘기가 나오는데 청산가리 하얀이는 입술과 얼굴이 파랗게 변하기 때문에 청산가리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쪽에 그러면 시아나칼륨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그 이유가 뭐래? 108쪽. 우리 몸의 세포가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가지고
세포로 이어진 심융합회 등 기관들이 마비가 되었을 때예요. 아, 결국은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소가 있어야 우리 몸이 뭐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파랗게 질렸다 뭐 이런 그 표현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산소 그러니까 공급으로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새파랗게 질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아나칼륨을 이용해 만든 화합물을 가공하기 쉽고 충격도 잘 버틴다라고 얘기해서 안전모나 서핑보드 만들 때도 쓰이고 나일론 만들 때, 도금, 광물제품을 추출할 때, 이럴 때 다 이 시아나칼륨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쪽에 보니까 시아나칼륨이 어떤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각 다른 종류의 충격을 잘 흡수해요. 물질을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충격을 잘 흡수. 되는데 충격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화재가 날 경우에는 그 시아라칼륨이 바깥으로 가스가 배출되어서 노출될 수 있다는 점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에 관해서 시아나칼륨, 일명 청산가리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또 쭉 해주고 있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나쁘게 말하면 잡다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어디 가서 잘난 체하기 좋겠지, 잘난 체하기. 잘난 체하기. 야, 너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야, 정말로 똑똑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밀가루 이야기 나와서 밀가루 얘기 제가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에 대해서 13쪽의 밑에서 여섯째 줄 보통 밀가루 크기는 최한 읽겠습니다. 13쪽 보통 밑에서 여섯째 줄 보통 밀가루의 크기는 머리카락 두께의 반도 안 돼. 어림잡아 보면 1kg짜리 밀가루 한 봉지에 지구에 사는 75억 인구의 17배나 많은 약 1280억 개의 밀가루들이 들어있단다. 놀랍지? 밀가루 1kg 안에 1280개 밀가루가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밀가루가 작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였지. 자, 통밀이 있고 쌀알도 비싸고 밀가루는 통밀을 곱게 빻은 것 이런 거에서 쌀과 밀의 커다란 차이 중에 하나는 쌀은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밀은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뭐야? 밀가루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갖고 뭘 만들어 먹어야 된다는 점이 쌀과 밀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4쪽에 보니까 여러분들 제과점 같은 데 보면 통밀빵 뭐 이런 거 있지. 본 적 있어? 네, 빵. 네. 뭘 보고 통밀이라는 거야? 통밀, 겉껍질을 벗겨낸 밀이요. 겉껍질을 벗겨낸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겉껍질을 벗겨낸 거지. 통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옛날에는 통밀 껍질을 벗기가 쉽지 않아요. 않았어요.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밀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신 밀가루를 사용해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가루로 만든 밀가루 음식은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 무엇보다도 곡식을 가루로 만들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밀가루가 이렇게 대중화되어서 쓰였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요즘에는 통밀가루를 갖다가 쓰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그건 도대체 왜 바뀌었는지,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쪽에 통밀을 가루로 빻는 일은 힘든데,
어,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쌀 농사를 더 많이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음? 어, 네? 뭐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쌀이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음, 사람들은 이게 어, 미리 농사짓기가 더 편해서 미리 더 많이 먹었다고 나와요. 그래, 그래, 미안해, 미안해. 선생님, 그렇지. 잘못했었겠네. 최한이가 정확하게 잘 짚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음, 밀농사가 더 쉬웠고, 그래서, 뭐, 그 밀농사가 더 쉬운 이유는 뭐라는 거야? 벼농사는 물이 많이 있어야 물이 많이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밀은 이제 물 조금만 있어도 잘 자라서요. 이 책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설명이 좀 잘못된 설명이야. 왜냐면, 통밀가루를 빻아서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 왜 밀농사를 지었나, 왜 밭농사를 지었나, 쌀농사를 지었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통밀은 빻아서 먹어야 때문에 불편하고, 쌀은 그냥 먹어서 좋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이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오히려 선택의 기준은 뭐였다는 거야? 하루로 내가 어디에 빻을지 그냥 사냐? 먹을지. 어디에 사는 거야, 어디에 사는 거야? 왜? 각 이제 조금 지역마다 잘 자라는 있는 씨앗이나 잘 되는 음식이 다르니까. 또, 최현이, 원호가 다채 다르니까. 최현이는, 저도 대금이랑 똑같은 거 말하려고 했어요. 상하는. 약간 그 계급적이었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책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구체적으로. 그 변화의 요인이 뭐냐고, 지역의 변화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환경, 또, 문화, 물. 아, 이러분도 지역마다 똑똑하지. 비 내리는 양이 다르니까요. 이 강우량이 다른 것들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의 강우량이 없으면 벼농사를 짓기가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 건조한 지역 이런 것들은 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반면에 비가 풍부히 내리는 데서는 굳이 밀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벼농사 갖고는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기후, 날씨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밀농사나 쌀농사냐를 결정짓는 더 이제 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부분까지가 이제 이른바 밀가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서는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탕은 어떻게 얻을 수 있대?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나온 즙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즙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서 다 같이 줘. 15조. 즙을 여러 번 끓이면 진한 당분만 남게 돼. 그 당분이 굳으면 설탕 돌리가 만들어져. 이겨서 원료당이라고 해. 우리나라 설탕 공장에서는 이 원료당을 수입해서 다시 물에 녹여 불순물을 걸러낸 뒤 건조시키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설탕을 만든다. 아, 아까 여기서 즙을 여러 번 끓이면 진한 당분만 남게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상아?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대금이 왜 그러는 거야? 음, 즙을 여러 번 끓이면 진한 당분만 남게 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물이 증발하니까요. 그렇지. 물이 수분이 다 증발하니까. 증발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가루 당분만 남게 되는 거잖아, 상아야. 상아야 됐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마찬가지야. 염전은 우리가 뭐야? 염전 소금을 만드는 곳이죠. 바닷물 가져다가 계속 뭐 시키는 거야? 말려요. 그, 증발시키지. 증발시키면 나중에 뭐만 남는 거야? 소금이에요. 소금 알기에만 남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햇볕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말려서 만드는 어떤 그런 소금을 우리가 특별히 천일염, 천일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방식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면 되고 그 상식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알게 되려면 여기 16쪽에 11째 줄인가? 밀가루에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가루에는 풀 역할을 하는 글루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자판처럼 넓게 늘릴 수 있고 국수가락처럼 가늘고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한 반죽 덩어리를 오븐에 구우면 빵이 되지요. 여기까지. 하지만 아, 통밀을 물에 넣고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 알려주려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 뭐, 글루텐? 글루텐. 글루텐. 글루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글루텐의 역할이 뭐다? 풀 역할을 해요. 풀 역할을 하는데, 그 풀 역할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잘 돕게 끈적하게 한다. 점성 있게. 그 점성 있게 되게 길게 늘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바로 그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이게 또 이게 몸에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밀가루 음식을 잘 못 먹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또 그런 경우도 위에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7조. 똑같은 두개의 그릇에 같은 양의 물을 담고 각설탕 두 개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통째로 담고 하나는 잘게 조각내어서 녹였어. 둘 중에 어느 게 더 빨리 녹는다고? 가루가 여러 개 좁은 나눠진 거. 가루가. 여러 개 나누어서 얇은 거. 잘 녹는다. 왜? 부피가 물에 더 많이 닿였어. 우리는 면적이 서로 다르서. 면적이 더 넓어져서요. 접촉면이 더 넓어져서 그게 봐봐. 이렇게 됐어. 이게 하나야. 그럼 접촉면은 네. 여기 밑에잖아. 이렇게. 근데 이걸 뭐 하면 반으로 쪼개면 쪼개면은 저기 가운데 저 원래 붙어있던 면에도 생기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더 물과 접촉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상태보다 이렇게 있는 상태가 더 접촉면이 많아서 더 잘 녹는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또 다시 둘로 나누고 또 다시 둘로 나누고 또 다시 둘로 나누고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누면 결국은 물의 접촉면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더 쉽게 녹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고체 덩어리보다 뭐가 가루가 훨씬 더 물에 잘 녹는 이유가 결국은 뭘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더 이제 액체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액체에 닿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더 잘 녹는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밀가루와 설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사실 이 책의 좀 한계,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책은 다양하게 많은 가루를 소개하고 있어. 근데 너무 좀 자세하게 할 좀. 그렇지, 깊이가 없어, 깊이.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초보 입문자용 정도 되는 책이고 깊이가 없는 점들 그 점은 사실 이 책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던 것들이 이산화탄 가루였나? 아닌가? 이산화 티타늄 가루예요. 또 여러분 관심이 많았어? 자, 제가 아니. 맞아요. 대금이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산화탄 가루 대금이가 엄청 많이 했어. 50도 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 가루는 에너지를 내는 가루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산화탄 가루는 에너지를 내는 가루야? 태양전지. 태양전지와 뭔 상관인데 이산화탄이 태양전자 안에 이산화 티타늄이 들어가요. 그 들어와서 왜? 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태양 빛이 나 튕길 대부분 반사되는 게 반사되는 걸 막아줘요. 그렇지. 햇빛이 왔다가 반사해 버리면 그것도 갖고 태양광 발전하기 힘들다는 거야. 태양광 발전하기 힘들다는 거야. 근데 이산화 티타늄이 있음으로 해서 그 들어온 햇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전기가 잘 생산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23쪽에는 또 다른 얘기 나와 있지. 이산화 티타늄 역할 또 수소 자동차. 수소용토 뭐 같은 양의 수소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산화탄탄 가루가 뭐가 있으면. 있으면이라고 해서 이산화탄탄륨이 같은 양의 수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산화탄탄륨이 있으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나? 안 나와요. 나오더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이 갖고 있는 한계. 물론 이제 대상을 누구로 타겟팅하냐에 따라서 그 자세하게 쓰는 정도가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54쪽. 여기서 보면 새로운 용어 나오지. 여러분 새로운 용어.
이온? 이온, 어, 아닌데? 전극? 자, 다공지 금속. 다공질 금속. 자, 다공질 금속이 뭐야? 구멍이 많은 금속이요. 금속 네. 안에 구멍이 많은 그런 금속을 다공질 금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공질 금속의 좋은 점, 장점. 액체나 공기 등이 빛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에너지 흡수력이 또 뛰어나고 가벼워요. 어, 또, 자, 그런 점들이 이제 다공질 금속의 장점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5쪽에 아까 티타늄 누가 있나? 티타늄의 특징, 55쪽. 가볍고 단단하면서 사람을 헬기지지 않아요. 가볍고 단단하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공이빨이나 임플란트, 인공관절, 심장박동 수술계 같은 의료용품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인체 해가 안 돼서.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쓰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얘기 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 무해한 것도 있는데 그게 티타늄이 인체가 원래 몸에 없던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병균이나 그런 건 줄 알고 그거에 의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몸이 정상이 아니게 되는데 티타늄은 몸이 그렇,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냅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래요. 뼈인 줄 아나 보네, 단단해가지고. 여기 뭐라고? 님이 단단해가지고 뼈인 줄 아나 봐요.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요 이산화탄탄님에 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72쪽 보겠습니다. 76쪽이요? 72쪽. 가루에도 큰 가루와 작은 작은 가루가 거,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어쨌든 제일 처음에 테니스 공이 6.7cm짜리 테니스 공 나오고 그 다음에 연필심, 나왔지. 약 2에서 2.8mm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적혈 썰구, 모래알이 1mm. 7에서 8 마이크로미터가 바로 적혈구라는 거예요. 적혈구가 더 작은 게 되고 DNA, 나노미터. 얘네 여기는 2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H2O, H2O가 물분자 나오니까 0.1 나노미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큰가 작은가 뭐 이런 부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73쪽에 소화가 된다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소화가 된다는 거. 포도당이 될 때까지 부수신 게 그거. 위와 수장에서 위에 쓰이는 이자의 정액 등에 의해 더 잘게 부서진 다음 잘게 부서진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소화가 된다는 것들은 먹은 음식물들이 다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단백질은 뭘로 바뀐대? 포도당. 아미노산, 아니, 아미노산. 콩당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글리세롤 지방산. 되어야 몸에 흡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리세롤로 되어야만 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뭘로 바뀌고, 포도당.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아미노산. 지방은 글리세롤 지방산. 글리세롤이나 지방산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안에 이제 우리 신체의 특성에 대해서까지도 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장 성면가루는 지금 현재 아주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성면을 해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슬레이트 지붕, 평면 지붕에서 그냥 살았던 것 같고, 또 어른들은 그 당시에 그 성면 위에다가 고기 구워 먹기 좋다고 불 펴갖고 고기를 막 그랬거든. 근데 오늘날로 치면 아주 이제 경악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가루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배경식을 쌓을 수 있는, 각각 다시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책이었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은 걸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부모님과 대화 중에 아니면 친구와 대화 중에 자기가 그걸 자연스럽게 써내면 재수없다는 말만 안 듣는다면 그 대화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배움했던 그런 지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상아 오늘 왜 늦게 왔어? 깜빡했어? 저 컴퓨터가 충전이 갑자기 켜졌다가 꺼져가지고 그래, 그래. 근데 상아 그 지난주에도 그런 이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지난번에는 그냥 줌이 안 들어가졌어요. 아, 그랬어. 근데 참. 네. 제 것도 한 번씩 그래요. 한 번씩은 와이파이가 아예 연결 안 될 때도 있고, 어이, 50%나 남았는데 꺼질 때도 있어요. 아주 어려움을 뚫고서 수업으로 오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네. 그런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지 몰랐네. 대금이 안 해요. 어? 아, 참, 대금이 안 해요. 대금이 눈치가 없네. 깜짝이었어. 깜짝 놀랐어. 이럴 때는 그냥 또 가야지. 대금이 하겠습니다. 네? 대금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아, 다 했어? 네. 그렇구나. 너무 자, 단순한 질문을 준비했군. 다음 주에는 책이 뭐냐면 수상한 기자의 미디어 대소동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다 미디어 관련된 거일 것 같아. 미디어 관련된. 미디어 미디어. 관련해서 요즘 또 상당히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짜뉴스 있나? 이순아 씨 그걸 이야기 형태로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잘 보내고 안녕. 안녕히 네, 계세요. 수고하세요.